안녕하세요. 늦깎이 새내기 사회복지사 햇살드림입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발달장애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발달장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발달장애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신경학적 문제로 인해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학습 능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해요.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달장애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예요. 스펙트럼이라는 말처럼 사람마다 증상의 정도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어 소통이 어렵고 어떤 사람은 특정 관심사에 깊이 빠져들기도 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비언어적인 신호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 맞춤, 얼굴 표정, 몸집 등을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 있어요. 또한 일상생활에서 일정한 루틴을 선호하며 변화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注意力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는 집중력과 주의력을 유지하기 어려워하고 과잉 행동을 보이는 장애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학습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ADHD를 가진 사람들은 과제를 완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잦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산만과 충동적 행동이 특징이며 종종 끊임없이 움직이거나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원과 치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지적장애는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일반적인 발달 수준에 비해 낮은 상태를 말해요. 이는 일상생활에서 자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며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언어 및 학습장애. 언어 및 학습장애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입니다. 이는 읽기, 쓰기, 수학적 사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는 발음, 어휘 사용, 문법 등의 어려움을 포함하며 학습장애는 독해력,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방법. 이제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해하고 존중하기.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세상을 경험할 뿐이지 그들이 틀리거나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입니다. 편견 버리기.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도 자신만의 강점과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인식하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기.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이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의사소통 지원.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편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간단한 문장과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지원 제공. 시각적 지원은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언어 사용.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간단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문장보다는 짧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하고 복잡한 단어보다는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 지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일정표를 만들어 주거나 특정 작업을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과표 사용. 일과표는 하루 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이는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하루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계별 설명.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복잡한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을 작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할 때는 먼저 냄비에 물을 넣고 그 다음에 불을 켜고 같이 단계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강화. 긍정적 강화를 통해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것도 중요해요. 작은 성취라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칭찬과 보상.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과제를 완수했을 때 칭찬하거나 작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감을 갖고 더 큰 도전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목표 설정.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을 때 보상을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 작은 보상을 제공하는 식입니다. 사회적 기술 연습.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기술을 연습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역할 놀이나 사회적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행동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역할 놀이. 역할 놀이는 실제 상황을 모의로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놀이할 때 어떻게 인사하고 대화하는지 역할 놀이를 통해 연습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이야기. 사회적 이야기는 특정 상황에서의 적절한 행동과 반응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모와 가족의 지원.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부모와 가족은 중요한 지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부모와 가족은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명상, 요가, 운동 등을 추천합니다. 부모 지원 그룹. 부모 지원 그룹에 참여하여 다른 부모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부모들과의 교류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 상담.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돌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가르쳐주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달 장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셨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발달 장애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질문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늦깎이 사회복지사 햇살드림이었습니다.